김민호는 결혼한 지 7년째 된 남자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샤워를 마친 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니 유진이 이미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고요했어요. 민호는 유진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초에는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색했어요. 민호가 몸을 돌려 유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진아, 오늘 어땠어? 그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피곤해. 짧은 대답이었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놓았어요. 그녀의 피부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유진은 즉시 몸을 움츠리며 손을 뿌리쳤어요. 오빠, 오늘은 안 돼. 진짜 피곤하다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손을 거두고 베개에 기대 앉았어요. 왜 그래? 요즘 우리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는 유진의 팔을 다시 잡아보려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애정 어린 손길로. 하지만 유진은 세게 팔을 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만해, 오빠. 나 진짜 안 돼.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민호는 그 눈빛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진아, 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유진이 마침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아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동자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어요. 오빠, 나 오빠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도 내 기분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분? 그게 다야. 우리 결혼한 지 7년이야. 처음에는 매일 서로를 원했잖아. 지금은 뭐야? 나한테 매력이 없어진 거야?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떨림이 묻어났어요. 유진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오빠, 나도 피곤해. 매일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오빠가 원할 때마다 내가 따라줄 수 없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더 다급해졌어요. 그는 유진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럼 언제? 우리 언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이렇게 살다가는. 하지만 유진은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뒤로 물렸어요. 오빠, 강요하지 마. 나한테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무? 부부 사이의 사랑이 의무야? 유진아, 너 나 사랑 안 해? 유진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민호를 봤어요. 사랑? 나 오빠 싫어하지 않아. 하지만 매번 오빠 기분대로 따라줄 수 없어. 나도 사람이라고. 민호는 베개에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는 유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혼자 참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다니. 유진은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밖에서 풀어. 민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밖에서?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돈 주고 풀어버려. 노래방 가서, 아니면 마사지숍이나 오피스텔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했어요. 마치 저녁 메뉴를 제안하는 듯 했어요. 민호의 심장이 괴는 기분이었어요. 유진아, 너 진심이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진심이야. 왜 나한테 매달려? 그게 더 나아. 민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는 유진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 네 남편이야. 유진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오빠, 소리 지르지 마. 나도 피곤해. 민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다시 돌아봤어요. 유진아,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정말로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할 뿐이었어요. 민호는 문을 세게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벽에 기대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왜 유진이 이렇게 됐을까? 정말로 사랑이 식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유진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민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 숨겨진 게 뭘까? 민호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깨져갔어요.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그 충격적인 대화를 되새겼어요. 유진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민호의 가슴에 증오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유진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를 타서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유진을 피했어요. 그녀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오빠, 커피 줘. 평소처럼 말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밀었어요. 유진은 받아들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여전히 아팠어요. 어제 일. 미안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솔직히 말한 건데. 민호는 숨을 죽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유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살지 뭐.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끝난 건가? 유진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냉정할까? 민호의 머릿속에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어쩌면 유진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민호 씨,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으로는 유진의 말이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유진의 무감정한 얼굴, 그 제안. 모욕감이 다시 솟구쳤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들고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서 그 감정을 삼켰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일부러 늦게 갔어요.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샀어요. 집에 들어서니 유진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그녀가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식사 중에도 대화가 없었어요. 민호는 유진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먹고 있었어요. 민호의 마음속에 질문이 쌓였어요. 왜? 어떻게?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민호는 결심했어요. 이 의심을 그냥 둘 수 없어. 뭔가 알아봐야 해.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유진은 또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누워 그녀를 관찰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변함없었어요. 민호의 가슴에 하트가 쿵쾅거렸어요. 그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의 제안이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민호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의심과 증오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김민호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유진의 그 말, 돈 주고 풀어버려라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그 말을 곱씹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유진을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내로 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미소조차 이제는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진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민호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녀가 웃으며 오빠, 밥 먹었어? 라고 물어도 속으로는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진의 변화가 더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화장대 앞에서 그녀를 보니 피부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전에 없던 고급 크림을 바르고 입술에 새로 산 립스틱을 칠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유진아, 그 크림 새 거야? 민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응, 친구가 추천해줬어. 피부가 좋아지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호에게는 그 밝음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출근할 때 입는 옷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청바지나 심플한 블라우스를 즐겨 입었는데 이제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스커트를 골라 입었어요. 그 옷들이 그녀의 곡선을 강조하는 걸 보니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웃으며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라고 했지만 민호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게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가장 괴로운 건 유진이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었어요. 특히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회사 동료랑 와인 모임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10시, 11시, 자정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유진이 들어오면 그녀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민호가 선물한 적 없는 냄새였어요. 유진아, 왜 이렇게 늦었어? 민호가 물으면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모임이 길어졌어. 재미있었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술 취한 기색도 없었어요. 민호는 그녀의 뺨을 만져보려 했지만 유진은 피하며 씻고 올게 라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다음 금요일도 똑같았어요. 유진이 출근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도 모임 있어. 늦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핸드폰을 들고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지금 어디야? 라고 썼다가 지웠어요. 새벽 1시 30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유진이 들어오자마자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물었어요. 유진아, 진짜 모임이었어? 왜 매번 이렇게 늦어?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어요.
오빠 또 의심이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왜 나를 감시하려 해?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심? 네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런 거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 유진은 화가 나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변하다니? 나도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오빠가 이렇게 압박 주면 어떡해 해? 나 숨 막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하지만 그 향수 냄새는 뭐야? 나 선물한 거 아니잖아. 유진은 그의 팔을 뿌리치며 동료가 뿌린 거야. 왜 그런 걸로 트집 잡아? 오빠가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그 말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녀의 분노가 진짜인지 아니면 숨기려는 건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 주말 내내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토요일 아침 유진이 커피를 타며 오빠 어제 미안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미안하다고 해? 정말로 잘못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은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백화점에서 그녀가 새 옷을 고르는 걸 보니 더 의심이 커졌어요. 이 원피스 어때? 유진이 입어보며 물었어요. 그 옷이 그녀의 몸매를 드러내자 민호는 좋아 라고 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누굴 위해 이렇게 꾸미는 거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월요일 출근 후 민호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형, 요즘 집에서 좀 이상해. 동료가 물었어요. 왜? 싸웠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가 늦게 들어오고 변한 것 같아. 동료는 한숨을 쉬며 그럴 때 있지. 나도 예전에 비슷해서 했어.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동료는 명함을 주며 이 사람 괜찮아. 비밀 보장돼. 민호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무소예요.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아내를 좀 부탁드려요. 그 말을 하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 물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간은요? 민호는 사무실 창밖을 보며 설명했어요. 최근에 변해서 금요일 밤에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가 이상해요. 는 알겠어요. 기본 비용은 450만 원이에요. 차량 추적과 실시간 위치 포함해서요. 민호는 그 금액에 놀랐어요. 그렇게 비싸요? 가 대답했어요. 철저히 하려면 그 정도예요. 증거 사진도 드려요. 민호는 망설였어요. 그 돈이면 가족 여행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좋아요. 진행해주세요. 그는 카드를 꺼내 계좌번호를 불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알아야 해. 이 의심이 날 미치게 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유진을 보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또 오늘도 모임 있어 라고 하자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와 라고 했어요. 유진이 나간 후 그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주세요. 가 답했어요. 네, 추적 시작했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진이 들어오자 평소처럼 향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가 웃으며 피곤하겠다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로부터 첫 보고가 왔어요. 민호는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오늘 위치 추적 결과 회사 후 와인바 갔어요. 자세한 건 내일 사진으로.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와인바? 동료랑 그는 불안에 떨며 퇴근했어요. 집에서 유진이 저녁을 차리는 걸 보니 더 괴로웠어요. 유진아, 오늘 어땠어?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바빴어. 오빠는? 라고 했어요. 민호는 대답하며 그녀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 거짓이 숨어 있을까?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다음 금요일, 유진이 또 나갔어요. 민호는 에게 오늘 특별히 잘 부탁해요 라고 보냈어요. 밤늦게로부터 사진이 왔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들고 방에 혼자 앉아봤어요. 사진 속 유진이 어떤 남자와 와인바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손이 유진의 어깨에 살짝 닿아 있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사진을 확대해보니 유진의 미소가 진짜처럼 보였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왜? 왜 나한테? 그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유진이 오빠 왜 안색이 안 좋아?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그냥 피곤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와, 만난 날 카페에서 민호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 남자 유진 씨 상사예요. 여러 번 만났어요. 가 말했어요. 민호는 보고서를 넘기며 손이 떨렸어요.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유진이 그 남자와 손을 잡은 사진, 포옹하는 사진. 민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확실해요? 그는 물었어요. 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위치 추적도 맞아요. 민호는 돈을 치르고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사실이라니. 어떻게 해?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 순간 민호의 마음에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유진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호는 더 철저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에게 한 달 더 부탁해요 라고 했어요. 비용이 더 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에서 유진을 대할 때마다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아, 사랑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어요. 유진은 나도 라고 했지만 민호에게는 빈말처럼 들렸어요. 매일 밤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 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출근길에 보고를 기다렸어요. 점점 증거가 쌓였어요. 유진이 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민호는 그 사진을 보자 토할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순간 민호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가 생겼어요.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미소, 그 배신, 모든 게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이 텅 비어 있었어요. 유진의 신발이 없었어요. 그녀가 정말로 나간 거예요. 민호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탐정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탐정이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주병이 하나둘 비워지면서 머릿속에 추억이 스쳤어요. 결혼식 날 유진의 흰 드레스. 오빠, 영원히 사랑할게. 그녀의 맹세가 지금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민호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박상무의 얼굴이 떠올라 주먹을 쥐었어요.
그 자식이 유진을 빼앗았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는 결심했어요. 이혼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에게 고통을 줘야 해.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 가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다가와 민호 씨,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반쪽이야. 민호는 웃으며 그냥 사정이 좀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박상무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할까? 아니면 유진의 가족에게 알릴까?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유진의 번호를 봤어요. 어디 있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진이 바로 답했어요. 친구 집. 오빠와 하자. 민호는 퇴근 후 카페에서 유진을 만났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유진이 앉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차갑게 그녀를 봤어요. 말해. 왜 그랬어?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박상무가 위로해줬고 그러다 민호는 코웃음 쳤어요. 위로?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한테는 피곤하다고 피하면서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실수야. 오빠를 사랑해. 민호의 가슴이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나한테 돈 주고 풀라고 하면서 너는 그 자식과. 유진은 울며 오빠, 제발 용서해. 이혼하지 마 라고 애원했어요. 민호는 보고서 사본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실수야? 몇 번 만난 거지? 유진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탐정?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네가 변하니까. 유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오빠, 그만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가능해.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이혼 소송할 거야. 유진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제발. 하지만 민호는 뿌리치고 나갔어요. 카페 문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 후 며칠 동안 유진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오빠, 만나자. 미안해. 민호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는 집을 청소하며 유진의 물건을 상자에 넣었어요. 옷, 화장품, 결혼사진. 사진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어요. 불에 태울까? 민호는 사진을 찢었어요.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박상무를 어떻게 할까? 민호는 인터넷에서 박상무의 프로필을 검색했어요. 회사 임원, 결혼한 지 10년 된 남자. 아이도 둘이야. 민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그의 아내에게 알리면 어떨까? 민호는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박상무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가족 정보, 탐정이 추가 비용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민호는 좋아요 라고 답했어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어요. 박상무의 집 주소, 아내 이름, 아이들 학교. 민호는 그걸 읽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익명으로 편지를 보낼까? 사진 첨부해서.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불륜 중입니다. 증거 첨부. 프린트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우체국에 가서 보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련했어요. 유진의 가족에게도 알렸어요. 장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유진이 다른 남자와. 장모님은 놀라며 민호야. 무슨 소리야? 민호는 사진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보세요. 장모님은 울며 유진이 어떻게 라고 했어요. 민호는 이혼할게요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유진의 동생에게도 알려졌어요.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유진이 전화해서 소리쳤어요. 오빠, 왜 그래? 우리 가족까지? 민호는 네가 시작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변호사와의 미팅이 잦아졌어요.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해요. 위자료 청구 가능.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받게 해주세요. 소송 서류를 작성하며 유진의 서명을 기다렸어요. 유진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빠, 서명 안 할게. 제발 다시 생각해. 그녀의 눈이 빨개졌어요. 민호는 문을 열어주며 나가. 변호사 통해에 유진은 울며 돌아갔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법정에서 유진과 마주쳤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합의 이혼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민호는 아니요. 불륜 증거 제출할게요.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상무도 소환됐어요. 그는 법정에서 회사 일이었다라고 변명했지만 사진이 증거였어요. 민호는 증언대에서 아내가 저를 배신했어요. 그 남자와 호텔에서라고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는 민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이혼 후 민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을 풀며 창밖을 봤어요.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어요. 민호 씨, 잘 됐네. 동료가 축하했어요. 민호는 웃었어요. 유진은 박상무와 헤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박상무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대요.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난 여자, 수진. 안녕하세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과거가 있어요. 그는 솔직히 말했어요. 수지는 괜찮아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민호의 가슴에 희망이 싹 떼서요. 밤에 누워 유진을 생각할 때마다 아팠지만 점점 잊혀갔어요. 삶은 계속됐어요. 민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을게. 그리고 어느 가을날 민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꼈어요.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 보니 모든 게 지나간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어때? 수진이 답했어요. 좋아요.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김민호는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날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과거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들고 TV를 켰지만 마음이 산만했어요. 유진과의 이혼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박상무의 가정도 무너진 소문이 들려왔어요.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만족했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옛 사진을 지우다 멈췄어요. 유진의 미소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옛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혼 서류에 따라 유진이 그 집을 쓰고 있었지만 아직 몇 가지 물건을 가져와야 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민호의 마음은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산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니 유진이 문을 열었어요. 오빠? 갑자기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건 좀 챙기러 왔어.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방 안은 어두웠어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랩탑을 열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탐정의 비디오 파일이 나타났어요.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여의도 호텔 로비가 보였어요. 유진과 박상무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 민호는 볼륨을 낮췄지만 그 영상이 반복 재생되도록 설정했어요. 방 안에는 랩탑의 푸른 빛만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유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빠, 아직 안 갔어?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유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유진은 그 시선을 느끼고 멈칫했어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불을 켜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저어 막았어요. 그냥 앉아.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 끝에 앉았어요. 그제야 그녀의 시선이 랩탑 화면으로 향했어요. 화면 속 자신과 박상무가 호텔 로비를 걷고 있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상무가 유진의 입술에 키스하는 모습. 유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이건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유진아,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진은 다리가 풀려 다시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기억나? 내가 나한테 했던 말. 오빠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돈 주고 풀어버려. 그랬지? 나도 그 말대로 했어. 돈 주고 풀었어. 탐정에게 돈 주고 네가 뭘 하는지 알아봤지.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탐정? 오빠, 어떻게? 그녀가 말을 더듬었어요. 민호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의도 호텔 스위트룸. 3시간 40분. 정확히 그 시간 동안 너와 박상무가 거기 있었어. 회의? 웃기지 마. 유진은 얼굴을 감쌌어요. 오빠, 그건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회사 일?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게 회사 일이야? 나한테는 피곤하다고 피하면서 그 자식한테는 웃으며 달려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유진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오빠.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그녀가 민호의 무릎에 매달렸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 네가 나한테 돈 주고 풀어라고 했을 때 내 용서는 끝났어. 그 말로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알아? 너는 그 자식과 무료로 즐기면서.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빠, 나도 후회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는 일어났어요.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불가능해. 장유진, 우리 이혼하자.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제발.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너 없이 사는 게 훨씬 나아. 매일 거짓말 듣고 의심에 미치지 않아도 돼.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유진은 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오빠, 아이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부부잖아. 민호는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아이? 너처럼 배신하는 엄마가 필요 없어. 나 혼자 키울게. 유진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박상무와는 끝낼게. 민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자식한테 전해 내 아내 건드린 대가는 돈으로 끝나지 않아. 위자료? 그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유진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제발 그만해. 민호는 문을 열었어요. 네가 시작했어. 이제 내가 끝낼게. 그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거리로 나서자 우산을 펼쳤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옛 집을 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에서 유진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민호는 엑셀을 밟았어요.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그의 분노를 가라앉혀줬어요. 그날 밤 민호는 새 아파트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며 피로를 씻어냈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거울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 결의가 서 있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었어요. 박상무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어요. 익명 메일로 사진과 비디오를 보냈어요. 당신의 불륜 증거. 회사에 알릴까? 그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박상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이게 무슨...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김민호예요. 유진 남편. 이제 알겠어요.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실수였어요. 민호는 웃었어요. 실수? 내 인생을 망친 게 실수야? 당신 가정도 망가뜨릴게.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동료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민호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좀 나아. 속으로는 복수가 진행 중이었어요. 유진의 전화가 왔어요. 오빠, 박상무한테 뭐 한 거야? 회사에서 소문나. 민호는 대답했어요. 네가 한 대로 돌려준 거지. 유진은 울며 제발 그만해 라고 했지만 민호는 끊었어요. 그 주말 민호는 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민호야, 이제 풀렸어? 친구가 물었어요. 민호는 잔을 들며 아직. 하지만 곧 친구는 걱정스레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했어요.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박상무의 소셜미디어를 뒤졌어요. 그의 가족 사진을 봤어요. 아내와 아이들. 민호는 그 사진을 캡처했어요. 익명으로 박상무의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 첨부 파일을 보냈어요. 다음 날 박상무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돈 드릴게. 민호는 답했어요. 돈? 네가 유진에게 한 말처럼 돈으로 풀어버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퍼졌어요. 박상무의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민호는 뉴스를 보며 웃었어요. 유진은 이혼 후 혼자 사는 모양이었어요. 그녀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 힘들어해. 용서해 줄 수 없어? 민호는 아니,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수진과 데이트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오빠, 과거 잊었어? 수진이 물었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응, 이제 앞으로 볼게. 하지만 가끔 밤에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복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민호는 박상무의 새 직장을 알아냈어요. 탐정에게 다시 의뢰했어요. 그 사람 추적해주세요. 비용을 치렀어요. 보고서가 왔어요. 박상무가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만족했어요. 그는 유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 선택의 결과야. 유진은 답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복수가 자유를 가져다 줬어요.
그는 수진과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바람이 상쾌했어요. 과거가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가끔 옛집 앞을 지나쳤어요. 유진의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사간 모양이었어요. 민호는 그걸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났어. 그는 차를 몰아 새 삶으로 향했어요. 수진의 미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 뭐 할까? 수진이 물었어요. 민호는 웃으며 너랑 있으면 돼. 라고 대답했어요. 복수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갔어요.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김민호는 수진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뺨을 스치고 떨어지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 그의 팔을 살짝 끼며 물었어요. 오빠, 요즘 꿈자리가 사나워? 가끔 밤에 중얼거리던데.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 이제 괜찮아. 과거는 다 지나갔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박상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이었어요. 민호는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변호사로부터 온 이메일을 열었어요. 증거 자료 정리됐습니다. 내일 미팅 잡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타 마셨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그의 결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비가 그친 거리가 반짝거렸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 이 증거들로 충분해요. 사진, 비디오 탐정 보고서, 특히 유진 씨가 한 말, 돈 주고 풀어버려라는 그 부분. 이게 유책 사유로 크게 작용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상무 쪽은 어때요? 변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쪽도 철저히. 회사 차량 기록, 아파트 출입 로그, 메시지 캡처. 명예훼손으로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어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좋아요. 시작해주세요. 그는 서류에 서명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내 인생을 돌려받는 거지. 소송이 시작되자 법원 통지가 날아왔어요.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민호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쳤어요. 오늘 끝내자. 그는 중얼거렸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유진이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오자 공판이 시작됐어요. 민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피고 장유진 씨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로 사진과 비디오를 제출합니다. 법정의 화면이 켜지며 여의도 호텔 로비 장면이 나왔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건 업무 관계입니다. 회사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민호 측 변호사가 바로 반격했어요. 업무? 스위트 룸에서 3시간 40분 동안? 엘리베이터 키스 장면은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꼬았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측 증거에 대한 해명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하지만 불륜은 아니에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실수? 몇 달 동안 이어진 게 실수야?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내밀었어요. 회사 차량 로그, 아파트 CCTV, 메시지 기록. 오늘 밤 재미있게라는 메시지까지. 유진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음 공판에서 박상무가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들어왔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호는 그를 노려봤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박상무님, 장유진 씨가 결혼한 걸 알고 계셨나요? 박상무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변호사가 말을 끊었어요. 결혼식 때 축하 연설까지 하신 분이 모르셨다고요? 여기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박상무의 결혼식 연설이 흘러나왔어요. 민호 씨, 유진이를 잘 부탁해요. 박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증거를 쏟아냈어요. 아파트 출입 기록, 호텔 예약 내역, 이 모든 게 우연인가요? 박상무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잘못했어요. 공판이 여러 번 이어졌어요. 매번 민호는 법원에 가서 그들의 변명을 들어야 했어요. 유진이 증언대에 서서 울며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 민호는 차갑게 그녀를 봤어요. 스트레스? 나한테는 피곤하다고 피하면서 판사가 증언을 듣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민호 측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어요. 장유진 씨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불륜으로 혼인 파탄을 초래했어요. 게다가 원고에게 돈 주고 풀어버려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법정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유진은 변호사와 속삭이며 불안해했어요. 박상무는 자리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어요. 마침내 판결 날이 왔어요. 민호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유진과 박상무가 이미 와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장유진 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 김민호 씨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민호의 가슴이 벅찼어요. 또한 장유진 씨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가 계속했어요. 박상무 씨는 명예훼손 및 불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박상무는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지진 않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 승리의 함성이 울렸어요. 판결 후 민호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변호사가 다가와 악수했어요. 축하해요, 민호 씨. 완승입니다. 민호는 고마워하며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끝났어. 이겼어.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정말? 오빠, 잘 됐네. 저녁에 축하하자.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운명이 떠올랐어요. 소송 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소문이 들려왔어요. 유진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불륜 스캔들이 퍼지면서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어요. 유진 씨, 어떻게 그런 짓을? 상사가 말하며 해고 통보를 했대요. 박상무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어요. 상무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건 문제예요.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그를 질책했어요. 그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어요.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가정도 무너졌어요. 아내가 소송을 걸었고 아이들이 아빠, 왜? 라고 물었대요. 박상무는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치르며 빈털터리가 됐어요. 유진과 그의 관계도 끝났어요. 소송 중에 서로를 탓하며 싸웠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유진이 소리쳤대요. 박상무는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대꾸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민호는 그 소식을 들으며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전해줬어요.
야, 유진이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산대. 화려한 옷도 다 팔고 아르바이트 뛰면서 산다던데. 민호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럴 만하지.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유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오빠, 돈 주고 풀어버려. 이제 그녀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할 처지예요. 위자료를 치르기 위해 아파트를 팔았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신용이 떨어져 거절당했어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은행원이 말했어요. 유진은 혼자 방에 앉아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호의 삶은 달라졌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새 차를 샀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왔어요. 민호 씨, 요즘 열심히네. 팀장 어때? 상사가 물었어요. 민호는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수진과 데이트도 잦아졌어요. 주말에 함께 산책하며 오빠 미래 계획은? 수진이 물었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너랑 함께 하는 거. 그들은 카페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어요. 민호의 가슴에 평화가 스며들었어요. 가끔 유진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진 씨, 계산해 주세요. 손님이 말하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네라고 대답했대요. 화려한 메이크업은 사라지고 피곤한 얼굴로 하루를 버티는 삶.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이게 공평한 판결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유진이 한 말처럼 그녀가 이제 돈으로 해결해야 할 처지예요. 박상무는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지만 이력서가 퇴짜 맞았대요. 경력은 좋지만 과거 문제가. 면접관이 말했어요.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후회했어요. 민호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진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극장에서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시간이 더 지나 민호는 새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민호야, 새 출발 축하해. 친구가 잔을 들었어요. 민호는 웃으며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수진이 케이크를 자르며 오빠 행복해?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야. 밤늦게 친구들이 가고 수진과 둘이 남았어요. 오빠, 유진 언니 소식 들었어? 지금 힘들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봤어요. 그럴 수밖에. 그녀 선택이었어. 수진이 그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오빠, 이제 잊어. 민호는 돌아서 그녀를 안았어요. 응, 잊을게. 그 후로 민호의 삶은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팀장이 돼서 바빴어요. 아침에 출근하며 커피를 사 마셨어요. 민호 팀장, 오늘 미팅 준비됐어? 동료가 물었어요. 민호는 응, 가자 라고 대답했어요. 퇴근 후 수진과 저녁을 먹었어요. 오빠, 결혼할까?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웃으며 생각해 볼게 라고 했어요. 유진의 소식은 점점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는 말만 들렸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 시작하려 한대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공평하게 끝났어. 민호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미소 지었어요. 수진이 전화했어요. 오빠, 내일 데이트 어때? 민호는 좋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함께 쇼핑을 갔어요. 수진이 옷을 입어보며 이거 어때? 물었어요. 민호는 예뻐 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어요. 오빠, 행복해? 수진이 다시 물었어요. 민호는 잔을 들며 응, 너 덕분에.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찼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미래가 밝았어요. 유진의 삶은 달랐어요.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 마셨어요. 오늘도 출근.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손님을 맞았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손님이 말하면 네, 잠시만요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비슷한 불륜 소송 소식이 나왔어요. 유진은 채널을 돌렸어요. 이제 나 혼자야.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박상무도 힘들었어요. 새 직장에서 일하며 상무님, 자료 부탁해요. 동료가 말했지만 그는 더 이상 상무가 아니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집에 돌아와 빈방을 봤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후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소주를 마셨어요. 민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대가는 돈으로 끝나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그의 삶이 무너졌어요. 친구들도 피했어요. 야, 너 그 소문. 친구가 말하다 말았어요. 박상무는 혼자 산책하며 후회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호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수진과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바다를 보며 오빠, 예쁘다. 수진이 말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안았어요. 너가 더 예뻐. 그들은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줬어요.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빠, 우리 결혼할까? 수진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해. 그날 밤 별을 보며 민호는 다짐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자. 과거는 영원히 묻어두자. 시간이 더 흘러 민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들이 축하했어요. 민호야, 축하해. 친구가 포옹했어요. 수진의 드레스가 아름다웠어요. 오빠, 사랑해. 그녀가 말했어요. 민호는 나도라고 대답했어요. 신혼여행에서 그들은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만의 삶이야. 민호가 말했어요. 유진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어요. 그녀가 해외로 갔다는 소문만 있었어요. 민호는 그걸 듣고 미소 지었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의 삶은 빛났어요. 회사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행복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오빠, 딸이야. 수진이 말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마지막으로 민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가족을 기다렸어요. 수진과 아이가 다가왔어요. 아빠, 아이가 달려왔어요. 민호는 아이를 안았어요. 우리 공주. 그는 웃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유진의 말처럼 삶은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의 결론이었어요.